일반 병원, 심지어 요양병원도 무려 365일 보장되는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100세 만기, 체증형, 181일 이상 입원 특약, 1인실, 2, 3인실 입원 일당. 이렇게 다 넣어도 3526원입니다. 365일 요양병원까지 보장되는 새로운 간병인 보험이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과 현 시점 가장 유리한 상품들을 알려드리고, 과연 새로운 간병인 플랜은 어떨지 성별, 연령대별로 어떤 회사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 하나만 시청하시면 간병인 보험을 잘못 가입해서 피해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여러 회사 중에서 한도가 낮은 곳 빼고 비싼 곳 빼고 가족 간병이 안 되는 곳 빼면 A, B, C 이렇게 세 회사를 추천드릴 수 있었고요. 남성분들은 B사, 여성분들은 C사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고, 제일 먼저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들, 이것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간병이 가능한 곳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혹은 내가 아플 경우에 가족에게 간병을 요청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출장을 가야 한다든지 자녀를 돌봐야 한다든지 생계 유지를 해야 한다든지 아마 시간상 불가능한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간병인 보험의 특징이 나오는데, 내가 아니라 내 가족들이 느낄 부담감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죠. 이 간병인 사용보험은 내가 가입한 금액을 사용한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그런데 실제 자격증이 있는 간병인에게 간병을 받아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자격증이 없는 가족, 지인분들이 직접 간병을 하시더라도 보장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가족, 지인이 간병을 하더라도 업체에서 가족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본인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약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가족 간병이 되는 곳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두 번째는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 간병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간병인 인건비는 점점 상승한다고 봐야 하겠죠. 만약 현재 내가 가입한 간병인 사용일당이 15만원 정도로 충분하다 생각되더라도 향후 10년 또는 20년이 지났을 때 인건비가 올라 간병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엔 보험을 가입하고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 일부 회사들은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향후 보장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증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들은 5년마다 10%씩 체증하고, 또 어떤 상품은 20년이 지나야 2배 체증, 또 다른 회사는 5년마다 120%, 150%, 180%, 200% 이렇게 보장 금액이 올라가는 상품들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입 당시 보장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일반형 플랜보다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체증형 상품을 선택하셔야 세월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간병 비용 리스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대부분 간병인 보험의 보장 기간이 한 질병 또는 사고당 180일 한도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181일 이후 보장 특약도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간병인 사용일당은 1년 중 180일 한도로 보장을 하고 181일차부터 360일까지 다음 180일은 면책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면책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보장이 시작되지만 하루에 15만원씩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180일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 아쉬운 부분일 수 있죠. 물론 일반 병원 180일 모두 사용하고 요양병원으로 이동 후에 또 18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또다시 일반 병원에서 18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계산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이동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반 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181일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나왔고, 간병인 보험을 구성할 때 181일 이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간병인 지원보험과 사용보험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지원과 사용, 이 둘로 나눠지는데요. 간병인 지원보험은 보험사에 간병인을 요청하면 48시간 내에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게 됩니다. 내가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보험사에 전화만 하면 간병인을 보내주고, 비용을 대주는 게 아니라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니 인건비 상승 걱정도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반 병원, 심지어 요양병원도 무려 365일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도 나왔어요.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장점은 여기까지고 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간병인 지원보험 약관에 48시간이란 말이 좀 거슬립니다. 내가 만약 이틀 정도만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런데 간병인을 컨택하고 나에게 연결되는데 48시간이 걸린다면 사실상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병인 지원보험 역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보험료 변동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최대 10년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갱신형은 갱신 시점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손해율이 높아진다면 갱신 시점에 내 보험료도 그 손해율에 따라서 비싸질 테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건비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실비보험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선 갱신형 보험을 잘 추천드리지 않는 게 이런 불안정성 때문인데 마찬가지의 이유로 간병인 지원보험은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험보다도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간병인 보험인데 중간에 너무 비싸지기라도 해서 해지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갱신형만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안정적인 사용보험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들을 알아봤고요. 여기부턴 오늘 영상의 메인 주제입니다. 어떤 회사로 가입을 해야 잘 가입하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간병인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20곳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은 오래전 만들어 놓은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요. 나머지 8개 회사 중에 가격, 한도, 가족간병 모두 괜찮은 경쟁력이 있는 곳은 A, B, C 이렇게 3곳이었고 남성분들은 B사, 여성분들은 A사와 C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이력을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보는 상품들의 놀라운 가성비까지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남성분들 중에 건강체 10년형으로 인수 가능한 분들은 꼭 건강체가 가능한지 확인부터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일반형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 나중에 간병 비용이 오를 것까지 생각해서 체증형을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체증형 가격 비교표도 준비해 봤습니다. A, B, C사의 체증 조건이 제각각이지만 결론적으로 20년 뒤에 2배가 되는 것은 동일하고요. 남성은 이번에도 역시 B사가 가장 저렴했으며 여성분들의 경우엔 가격도 A사가 저렴하고 20년 뒤에 2배인 것도 동일했지만 C사의 경우에는 5년 120%, 10년 150%, 15년 180% 이렇게 중간중간에도 체증이 되다가 20년 차에 200% 체증이 되는 시스템이고 가격 역시 A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체증형을 가입하실 거라면 C사 쪽이 좀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남성분들 기준 B사가 압도적으로 좋은 조건이었고요. 여성분들은 A사나 C사 간에 좀 저울질을 해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증형에서도 마찬가지로 10년 구제형의 가격을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각 성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남성 B사, 여성 C사의 강화구제형 플랜들입니다. 남성은 B사 강화구제형이 28,829원, 건강체 강화구제형이 21,099원으로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보여줬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엔 마찬가지로 C사의 강화구제 플랜이 4단 체증형임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면 꼭 이 강화구제형으로 먼저 심사를 넣어 보시고 혹시나 병력 때문에 거절된다고 해도 B사와 C사의 기존 간편구제형 플랜도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A, B, C 세 회사 모두 가족 간병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간병인 보험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하는데 일단 가족 간병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합니다. 일단 환자 A씨가 있어요. 간병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간병인 지원 업체에 어플이나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합니다. 이 업체에서 본인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간병인을 매칭시켜줘요. 그럼 환자가 이 간병인이 괜찮다, 수락하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간병인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내가 직접 선택까지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간병인이 매칭이 되면 간병인이 나를 간병해주고 나는 간병인 업체에 간병비를 지불하게 되겠죠. 그럼 간병업체는 소정의 수수료를 떼고 간병비를 정산해 줍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병원에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족 간병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간병인 지원업체에 등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가족 또는 지인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플을 이용해서 가족을 등록하면 이게 가족 간병의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 간병을 해주는 건 보장이 안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회사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앞서 제가 추천드린 A, B, C사는 모두 가족간병 청구가 가능한 회사들입니다. 약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간병인 어플이 간병 업체니까 간병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은 거고 영수증 또한 간병 업체에서 끊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약관상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엔 보장이 제한된다는 내용 또한 없어요. 저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가입을 시켜드리고 여러분들께 추천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가족간병이 막힐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몇몇 회사에서는 현 시점까지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병인보험의 종류부터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사용일당을 추천하는 이유와 사용일당을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 것들, 여기에 회사별 보험료 비교까지 보여드렸고요. 가장 뛰어난 상품의 실제 설계안과 체증형 유형의 차이점도 설명해드리면서 각 유형의 보험료까지 빠짐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추천 설계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또는 직접 설계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 혹은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담 검색을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